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12운성은요, 이제 그 천간은 이제 생극재화, 지지는 형충회합, 로 이제 사주를 해석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천간과 지지 사이의 관계, 이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이제 12운성입니다. 천간과 지지의 그 기운의 세기를 보는 것이 이제 12운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2운성은 이제 그 사주의 해석을 좀 더 디테일하고 선명하게 해석해 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2운성을 알고 계셔야 이제 사주를 해석하는데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고 선명하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갑인 일주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신 월주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12운성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자체 걸록이 되지 않습니까? 걸록, 갑인이 갑목이 이제 인목, 지지 인목을 보게 되면 이제 걸록, 12운성으로 걸록이고요. 이제 갑목이 월간에 이제 그 갑목이 신금을 보게 되면 이제 12운성으로 이제 절이 되겠습니다. 월간의 갑목은 이제 절지에 앉아 있는 것이고, 일간의 갑목은 이제 걸록지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보게 되면 이제 여기 걸록을 깔고 있는 이 갑목 일간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월간의 갑목은 신금 절지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편관이라는 신금의 위에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갑목이 되는 것입니다. 편관이라는 어려움 위에 앉아 있어서 기운의 세기가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갑인 입장에서 갑신을 보게 되면요,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금은 편관인데요, 편관 어려움을 가진 갑목이 되는 것이거든요. 소외된 계층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월간의 갑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월간의 갑목이 이 갑인을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갑인이라는 일주는 갑신이라는 월주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신충의 작용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갑인이라는 걸록지에 앉아있는 갑목, 이 갑목은 갑신을 만나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편관을 나누어 가져야 하거든요. 편관 어려움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월간의 갑목은 갑인을 만나면 절지에 앉아가지고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앉아있는 갑목인데, 갑인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인목이 이 갑목에게도 걸록지가 되기 때문에
이 절지에 앉아있는 갑신이라는 절지에 앉아있는 이 갑목은 갑인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상당히 기운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간의 이 갑목은 이 사람을 도와주는 형상이 되겠고, 이 월간의 갑목은 갑인을 만나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인이 갑신을 살려주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지 편관이라는 것은 어려움, 괴로움, 힘듦, 배고픔, 가난함, 승진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직장이 없는 사람들,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한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난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 갑인이라는 사람이 근이 돼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갑인은 갑신을 살려주고, 그 다음 뭐 주거지나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그런 봉사성이 강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갑인이라는 사람이 갑신을 도와주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갑인이라는 일주는 갑신을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고, 이 갑신은 갑인을 만나니까 내 근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내 어떤 건강이나 위신이나 명예가 더 높아지는 그러한 성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결국은 이 갑신이라는 사람이 이 갑인의 고마움을 나중에는 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인무병갑이 있습니다. 지장간에 신무임경 지장간에 있습니다. 갑인이라는 사람은 이거 편제도 있고 식신도 있는 사람입니다. 식재로 이 신금을, 편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움받은 이 갑신의 이제 신중 이제 임수가 있는데요. 이 수로, 수생목으로 여기도 이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인신충이 나잖아요. 인신충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갑인이 걸록지에 앉은 능력자, 이게 능력자입니다. 걸록을 깔고 있기 때문에 능력자,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유명인, 동네 유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잘 나가고 뭐 사업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사업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갑신, 절지에 앉아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도와준다. 봉사성이 강한 사주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도와주다 보게 되면 이제 갑신의 신중 임수는 편인입니다. 편인, 문서도 되고요. 이게 투표 용지도 되는 것이고, 투표권도, 참정권도 되는 것입니다. 투표권. 도와주게 되면은 처음에 이 인신충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갑신이 잘 받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관에 가오다시가
아주 이제 세게 있는 것이거든요. 자존심 내세우는 겁니다.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인신충으로, 신인충으로 당신 도움 따위는 필요 없소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계속 이 식재로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감동을 해서 이제 신무임경 신중임수지장간을 이제 수생목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 이 절지에 앉아 있는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갑인 걸록, 유명인, 사업가, 능력자가 이제 도와주는 것입니다. 식재로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감동을 해서 임수, 편인, 문서, 투표용지, 참정권, 투표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도와주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 정치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까지 도와준 것에 이 갑신이 감복을 해서 투표권을 이 사람한테 행사한다. 도장을 찍어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12운성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물론 이 봉사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어떠한 그런 것을 바래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이제까지 이렇게 보살펴준 이 갑신이라는 힘든 현관에 힘든 상황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내가 갑인 걸록으로 도와주었더니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신중임수로 수생목으로 나를 결국은 나중에 도와주더라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해석이 12운성이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2운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